직권의 변화, 그럼 뭐냐?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이 단원의 주요 관건이다. 직권의 변화. 여기에 누가 관여한다고? 지금 말한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관여를 한다. 이쪽에 직권 변화에 대한 이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베게널의 대륙 이동설 배웠죠? 네. 대륙은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 근데 원동력이 뭐냐? 몰라요. 처음에 조력 에너지 이랬다가 많이 나오고, 이론적으로 이것을 멘틀이라는 지각의 바로 밑층 알지의 80% 차지하는 직권, 이렇게 주장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홈즈. 하지만 이것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사용되었던 초음파가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주요한 돋보기가 된 거지. 그걸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중에 대서양의 가운데 라인, 그걸 이제 해령이라고 그러거든. 거기를 대칭으로 지각이 점점점 대칭 쪽으로 서로 걔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는 걸 밝혀. 그게 이제 고지구 자기장이니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각의 연류량이니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대칭이다. 그래서 그 이론이 해저 확장설이야. 헤스하고 디츠가 주장을 하죠. 계속 썰이죠. 그 다음 마지막, 해저에 확장을 해가는데 어느 부분에 가니까 그 대칭적인 해령이 끊어진 곳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이동한 후에 다시 연장되어서 해령이 이어지는 걸 대서양 중앙에서 과학자들이 찾게 돼. 그래서 그것을, 자, 이렇게 되면 세계는 커다란 몇 개의 판과 수많은 작은 조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겠다라고 한 게 판구조론이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관여를 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캐나다 과학자 윌슨이거든. 뭐 아이작 뉴턴 말고 알았냐? 아이작,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관여를 했고, 우리는 얘를 배우는 거야 오늘. 판구조론에 대해서. 자, 해저확장설에서 얘가 이렇게 해령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령이요. 여러분, 해령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뒤에 령 붙이는 거 누구 있어요? 영국령, 프랑스. 대통령 이질하지 마시고요. 한계령, 대관령, 추풍령 다 뭐예요? 산맥이죠. 고갯마루. 이거 해저에 있는 산맥이란 뜻이에요. 요게 산맥이에요. 따라서 요 쭉 산맥. 여기 산맥. 이 대칭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판이 서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것이 대서양 중앙해령.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끝나다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해령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알겠어? 이쪽 지점에서, 그러니까 봐. 요것이 뭐냐?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쪽으로 오잖아. 그죠? 이걸 변환단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변환단층의 발견이 바로 판구조론을 시작이에요. 세계는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국 이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몰려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판 구조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변동대를 배우는 겁니다. 변동대. 알겠습니까? 다시. 얘들아, 변동대라는 게 뭐야? 응? 변동하는 지대. 화산, 지진, 습곡산맥. 알았어? 잘 봐. 이 변동대가 형성된다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 밖으로 표출한다는 뜻이거든. 알았어? 과학자들이 보니 이 변동대가 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내. 판이면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 경계면에서 바로 변동대가 형성된다는 걸 알아냈다고, 과학자들이. 알았어? 그럼 일단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지. 판의 경계는 시끄럽다, 조용하다. 그렇지. 무슨 에너지가 분출해서. 그렇지. 그러면 화산도 폭발할 거고 지진도 생길 거고 따라서 습곡산맥도 나오더라. 알겠냐? 자, 변동대가 뭐라고? 선생님이 3개 얘기했다. 화산, 지진, 활동, 그 다음 지진, 활동,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생겨서 융기, 침강이 막 정신없는 걸 조산운동이라고 그래. 알겠니? 이런 것을 변동대라 부르는데, 이 변동대가 나중에 봤더니, 알았니? 이 얘들이 모두 발생하는 지역.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봤더니, 판의 경계면에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야. 과학자들이 봤더니.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학교는 보니까 굉장히 깊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지만, 자기네 학교에서 피파, 스파 배운 학교 없죠. 피파, 스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냥 언급만 하고 사라지셨어요. 엘파까지. 그건 얘기도 안 해주고. 혹시 규모, 진도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고요. 분명히 알아둡니다. 안 했어요? 손을 안 나갔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동대, 화산하고 지진하고 조산운동이 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요,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그 일치하는 부분을 쭉 따라서 뭐가 형성되더라? 판이 경계가 형성되더라. 다시 말하면 판은 경계면에서는 저렇게 변동대가 형성되지만 그 중앙에는요, 굉장히 안정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판의 중심부는 거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알았니? 그걸 무슨 지역이라면 순상지대라고 그래요. 순상지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 뭐 이런 거 있어요. 화산가스, 화산탄 이런 거 배웠어요? 고온의 마그마, 저온의 마그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그냥 다 할게요. 듣든 말든, 암기하든 말든 다 할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은요, 보통 단층이 생긴 형태.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는 거고 갈라지는 거고 다른데, 이 지진을 보통 보면 우리가 진원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땅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 땅덩어리를 놓고 보자고요. 여기가 지표인데, 이 밑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이게 누구예요? 진원이에요. 이게 지진파야. 얘가 진원이고, 여기 수직으로 요 지점 있죠? 위 지점. 여기를 뭐라 부른다? 진앙이라 불러요. 수직으로 위 부분을. 그러면 진원으로부터 가까우면 피해가 크겠죠. 물론 물질은 똑같다고. 원래 안반으로 되면 더 빨리 피해가 크고요. 좀 또 토양으로 되면 좀 덜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어차피 P파하고 S파라는 이 지진파가 뭐를 따라오냐면 땅이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똑같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진원으로 또 가까우면 뭐다? 피해가 어떻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알겠어요? 진원으로부터 가까우면 피해가 크다.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 지진의 그 크기, 세기 정도를 규모라 부르고 피해 정도를 진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규모는 보통 5.6, 5.3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숫자가 크면 피해가 큽니다. 아니, 그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죠. 좀 거대한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이 좀 덩치가 좋은 애들, 힘이 센 지진들이 규모가 큽니다. 규모는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다시 말해서 어디서 측정하든 규모는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진도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래서 요 얘기가 요거예요. 알겠어요? 진도가 크다 그러면 아 진원과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은 뭐 몇 점 몇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로서 규모는 뭐 5.7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현해요. 진도 1, 2, 3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지진은 어떻게 우리한테 올까요? 먼저 P파가 있어요. P파. 그 다음에 S파가 있고요. L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P파는 프리머리파라고 해요. 프리머리파.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S는요. 세컨드리파요. 세컨드리파. 어떻게 온다? 두 번째로 도착한다. 그럼 L파는요? 라스트. 아, 그럴 것 같죠. 롱 웨이브파예요, 얘들은. 라스트파라고 짚지 마세요. 롱 웨이브파. 얘가 오면 끝장이에요. 지진의 끝장. 흔들리고, 떨어지는 게 멈추지 않아요.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땅이 갈라지기도 해요. 얘가 도착하면. 그러니까 L파하고 P파, S파 얘를 보면 P파는 보통 요 정도의 속도, 얘가 요 정도의 속도, 얘는 2에서 3, 요 정도의 속도, 요렇게 속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훨씬 빠르죠?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당 속도 자체가, 8km 같은데? 니네 8km 파세크 어디서 보지 않았냐? 8km 파세크? 응? 초당 8km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니네 배우지 않았나? 배우긴 배웠죠 옛날에. 어디서 배웠어? 네? 어디서 배웠냐고. 여기서요. 보통, 8m/s요. 제일 우주 속도라고 하지 않나? 그래, 안 그래? 초당 8km 속도가 가자. 예. 그 직권 경계 멘틀 지각에 따라 다르다. 멘틀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 보통 8km/s에는 4km/s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진파 측정기로 보잖아. 그럼 처음에 이렇게 꼬물떡꼬물떡 걸려. 여기 P파가 도착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파 도착한 거야? S파.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뭐 도착한 거야? L파.
알았어? 이 L파는 이제 레일리가 발견한 레일리파랑 러브라는 사람이 발견한 러브파 두 개로 나뉘어. 뒤집어지느냐, 땅이 갈라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파는 얘가 도착하면 끝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P파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S파 도착해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가 P파의 도착 시점. 그럼 여기에 무슨 파? S파 도착. 그래서 요 간격을 PSC라 하고, 요게 크면 진원으로 또 멀어요. 알겠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데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지진은 이렇게 P파, S파로 측정을 하고, 알겠어? 그 다음 진원, 진앙, 이런 지표 부근의 이런 모습들, 규모와 진도, 요 정도만. 자, 근데 가끔 단층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단 말이야. 단층. 땅이 어긋나는 게 단층인데, 단층은 어떻게 보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어긋난 지점이 존재합니다. 단면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자, 얘가 원래 내려오면 얘들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갔죠? 잘 보세요. 요 경계면을 중심으로 요렇게 놨을 때, 알았니? 요게 위고 요게 아래 아니니? 맞지? 그래서 여기가 무슨 반? 요걸 상반이라고 그래. 상반. 얘를 뭐라 부르고? 하반. 자, 빨간색이 경계면이거든. 단층면. 알겠니? 그래서 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단층면을 그리는데, 이 단층면의 경계를 봤을 때 요걸 비탈진 길이라고 놓으면, 알았니? 여기다 공을 놓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올라갔지. 얘 지금 비탈진 골이 상반이 올라가 버렸잖아. 이거 역행하는 행동이잖아. 역단층이야. 그렇다면, 자, 이 면을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 단측면을 기준으로 저 이렇게 쓰면 상반이, 얘가 상반이 되겠지. 얘가 하반되고. 이해 갔니? 위쪽에. 그러니까 이 비탈면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쪽에 있는 애가 밑으로 갔든 위로 갔든 상반인 거야. 상반이 내려왔지. 정상적인 행동이잖아. 이거 정단층이야. 자, 근데 이 단층은 힘을 받아서 얘가 끊어지는 거라고. 지층이. 그럼 얘가 무슨 힘을 받느냐? 이거. 양쪽에서 누르는 힘. 이게 횡압력이야. 얘는 양쪽에서 뭐? 당기는 힘. 그래서 아까 이거 무슨 행동이라 했죠? 역행하는 행동. 정상적인 거. 정장. 알겠어? 중요한 건 이거다. 모여드는 힘, 발산되는 힘, 수렴형, 발산형 이런 데서 이게 생긴다는 걸 알아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단층을 보통 설명할 때 이래. 알았어? 자, 판이 모여드는 곳이 있거든. 그런 거 수렴형 경계라고 뒤에서 배우거든. 그럼 무슨 역이 생길까? 모여드니까. 횡압력. 그지? 그럼 역단층. 자, 아까 대서양 중앙해령처럼 나와서 옆으로 퍼지는 애들 있지. 거기서는 당기겠잖아, 양쪽으로. 무슨 단층? 정단층이 관측이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이렇게 단층이 딱 생길 때 뭐가 생긴다? 진원이 생기고 지진이 발생하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꼭 기억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학교에서 진도를 그리고 규모를 자세히 알려주는 게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도 1, 진도 2 이렇게 정수화시켜서 말하거든. 근데 뭐는 규모는 점으로 표현한다. 몇 점 몇. 누가 주관적이라고 했어? 규모가 주관적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류탄이 여기 터졌어. 누가 피해가 제일 클까? 수류탄이 여기 터지면. 그치. 이러면 내가 진도가 제일 큰 거야. 하지만 우리 여럿이 여기 뭐가 터졌다고? 수류탄. 이게 규모야. 아, 저건 수류탄이 터진 건데 포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류탄이 터진 거다라는 사실은 규모고, 가까이 있으면 피해가 크고 멀리 있으면 피해가 들고, 이거의 진도라고. 이해 갔죠? 오케이? 지진은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화산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화산이에요. 이거는 판의 경계에 가서 수시로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화산은요, 지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게 누구냐면 지표 속이에요. 지표 속. 그 땅 속이라 합시다. 땅 속, 땅 속. 땅 속에선 마그마고요. 얘가 뭐 하면? 분출을 하면, 알겠습니까? 굳어요. 분출을 하게 되면 굳거든. 무슨 활동? 화성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마그마가 굳는 활동을 화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암석이 무슨 암이라고? 화성암인 거예요. 지표에서 굳으면 화산암. 저 깊은 곳에서 굳으면 심성암. 알겠습니까? 자,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성 활동을 통해서, 잘 보세요. 뭐로 나누느냐? 가스와 뭐로? 이걸로 나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가스의 70%는 수증기고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용암은 뭔지 아세요? 용암? 흐르는 거 봤죠? TV에서. 직접 본 적 있어요? 하와이 안 가봤어요? 옐로스톤 가봤어요. 거기는 폭발이 된 게 아니라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용암은요, 페인트랑 똑같아요. 튕겨서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묻어요. 그것도 치면 여기 또 묻고요. 그거 타 죽어요. 알았어요? 손가락에 용암이 붙으면 자르세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화산이요,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습니까? 마그마 종류에 고온의 마그마가 있고요. 대충 여러분, 저온의 마그마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 화산이 되는 거 아니야. 마그마가 분출이 됐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화산이냐? 얘는 거의 보면 순상화산이에요. 자, 왜 그러냐 봐요. 저온의 마그마는 분출하면 무슨 화산이냐? 탑상화산. 자, 순상이 뭐냐면, 자, 이 바다야, 바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화산섬이야, 화산섬. 이런 애가 누구야? 제주도가 이렇게 보여요. 제주도가 옆으로 쭉. 이 순상화산입니다. 탑상화산 뭐냐면요. 여러분 울릉도 가봤어? 울릉도 이렇게 보여요. 울릉도. 울릉도가 탑상화산이야. 이거 왜 이런지 보라고. 왜? 고온의 마그마는 분출을 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식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어때요? 좋아요. 알겠어요? 얘는 어때요? 저온의 마그마니까 금방 굳을 거 아니야. 이해가요? 하면 된동은 사이 설사동화상 된동화. 좀 순화시켜 볼까요? 야, 여러분 점성도라고 하는 걸 잘 들어봐요. 점성도가 큰 건
점성도가 큰 거, 끈적끈적한 거. 엿하고 물하고 잘 생각해봐. 누가 점성도가 커? 그래. 그러면 누가 이동을 많이 해? 그렇지. 그럼 누가 물 같은 화산? 맞았어요. 순상한이 물 같은 화산. 아까 건 지워버리고. 생각이 거기밖에 안 된다. 얘는 무슨 화산? 엿 같은 화산이에요. 점성도가 작고 얘는 점성도가 높고. 알았니? 그래서 나오자마자 굳다 보니까 탑상화산. 그럼 백두산은 무슨 화산일까요? 백두산은? 무슨 마그마? 백두산. 일단 뜨겁지 않을까요? 야, 백두산. 저온의 마그마에서 탑상. 물이 무조건 저온의 마그마지. 한라산은 고온의 마그마지. 제주도니까. 이런 애들이 현무암질 마그마들이 많더라 이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여러분 현무암이 화산암이에요. 지표 밖으로 화성활동에서 굳어진. 야, 현무암은 고온의 마그마가 굳어진 거야? 저온의 마그마가 굳어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잘 해봐요. 여러분 천자문 세 잔을 할 줄 알잖아. 첫 출발. 천. 나무지. 거물현. 됐어요. 무슨 현? 거물현. 그래서 검은 색깔이에요. 제주도 돌멩이들이 다 검은 색깔이라고 여러분. 근데 밀도가 무지하게 커요. 물에 넣으면 쑥쑥 가라앉습니다. 얘는 화강암질 마그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고온의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스무스하게 유동성이 길어서 평평한 화산을 만든다. 그지? 그러면 이건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고, 나오자마자 딱딱 굳어요. 그럼 뭐한다? 이거는 저온의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인데, 자, 얘는 어떤 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조용한 화산이라고 해요. 상대적인 겁니다. 화산이 조용할 리가 어딨어요. 조용히 화산 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얘보다는. 얘는 어떤다? 요란한 화산. 그래서 실제로 왜 요란한가 보면 수증기가 많아요. 여러분 수증기가 어떤 거에 70%라 했어요 여기? 80%. 가스. 화산가스의 7, 80%가 수증기라 했는데 얘가 많이 하면 폭발력이 상당해요.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표하는 산이 뭐예요? 후지산. 거긴 무슨 마그마일까요? 높잖아요. 저온에. 맞아요. 걔 폭발하면 난리 납니다. 그 산 중턱에 있는 수백만 톤의 흙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죠? 주변에 이제 문형 왕릉이 생기겠죠. 주변이 이렇게 흙이 펑 올라가서 확 쏟아지니까 제가 보기엔 지표에서 한 3, 4m, 기본적으로 5m, 6m 이상은 쌓여요. 쌓이면 끝난 거죠.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고. 옛날 봄베이 화산이라고 알아요? 알죠. 거기랑 똑같습니다. 그 엄청난 뒷얘기 있던데.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껴안고 죽은, 둘 다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색을 해봤더니. 그 형상은 마치 엄마와 아들 이렇게 막 비극적인 장면. 근데 심지어는 유전자 DNA도 일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간 아저씨들 둘이 뭉쳐갖고 죽은 거예요, 그냥. 아주 미화시켜갖고 막. 그만큼 처참하다. 응? 생각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죽는 거랑 똑같아, 둘이 같이 막.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는 요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아요. 얘들아, 고온의 마그마가 무슨 질 마그마라고? 현무암질. 유동성이 크다. 점성도는 낮고. 뭐 같은 화산? 물 같은 화산이었다고. 저온의 마그마는 무슨 화산? 엿 같은 화산. 얘는 탑상화산. 알았어? 우리나라에 어디? 울릉도나 백두산이나 일본에 이 정도로 보면. 야, 독도는 뭘까? 이거야. 독도, 울릉도가 신생대 때 폭발한 화산들이거든, 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사실이다. 그럼 이런 것들, 지금까지 봤던 지진과 화산이 어디에서?
변동돼서 자주 일어나더라. 쌤, 그럼 얘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요거는 판구조론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가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전 세계 주요의 화산대와 지진대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자,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여기에 호주가 있고, 니폰이 있고, 필리핀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영국, 그지?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누구냐는 거야. 이게 어디냐? 맞았어. 이게 환태평양 조선. 이거 외워야 돼. 모든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 얘 이름이 뭐라고? 환이 무슨 한자야? 그렇지. 태평양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지진 조산대라고 하자. 화산대, 조산대, 지진대. 알겠냐? 여기 지진과 더불어서 조산운동도 살벌하고 막 여기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곳이야. 알았어? 여기가 어디야? 어느 나라 여기가? 칠레, 마질레, 칠레, 그지? 칠레, 펠레, 거기야, 칠레. 펠레는 브라질이고, 알았어? 칠레, 페루, 이쪽이고. 여기로 올라가면 어디? USA, 트럼프라는 말 담겨있지. 트럼펫, 그죠? 여기 산 안드레 산층 있고, 로키 산맥 있는, 후보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쿠릴 해구, 그 다음에 알류산 해구에서, 일본 해구에서, 마리아나 해구에서, 퉁가 해구까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가 어디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 인도네시아거든요, 여기가. 따라가. 유수시역 여기까지요. 알프스 히말라야. 누구라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화산활동은 요 빼놓고 여기서는 거의 안 일어나거든.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로키 산맥.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남은 애는 파란색을 하고 싶은데 파란색이 부러진 게 없네. 파란색 부러진 게 이거 좀 색깔이 여기 안 잡히는데. 야, 이쪽 잡자. 여기 어차피 대서양이잖아. 그치?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여기 수에즈나. 여기가 홍해. 요거 누굴 거? 이게 동아프리카 열국대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도는. 이게 뭐냐면 해령 지진대야. 바닷속에 있는. 문제는 해저 확장소를 통해서 해령 지진대는 얘를 경계로 뭐라고? 무슨 역? 이거 무슨 역이라 불러? 횡압역. 니네 횡압역 있으면 무슨 단층? 무슨 단층? 예? 역단층, 역행하는 행동이다. 무식한. 알겠어? 해령만큼은 알아두자. 이러면 땅이 여기 생긴다는 거 아니야? 야, 생기면 발산형이야, 수렴형이야? 생겨서 옆으로 퍼지면 발산형이지. 생겨서 옆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걸 수렴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발산형이지?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이 옆에 얘 있잖아. 미국, 남아메리카 이쪽. 알겠어? 지금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몇 개 지금 지진대 그랬어 내가? 3개 외워. 환태평양 지진대하고 알프스 히말라야하고 어디? 오케이. 그리고 봐라. 우리나라가 있는 곳하고 이 어디가? 지중해가 거의 같은 위도야. 알았니? 그거 명심하고 선생님이 이도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려놨으니까 이 3개 꼭 알아둬.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제부터는 판 구조론을 치고 들어가는 거고, 판이 무엇인가?
전 세계 판은 무엇이 있는가? 다만 전 세계의 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이 다가 아니다. 아주 작은 판들도 이름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판에 대한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판 구조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판입니다. 판.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암석권에 대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거든. 자, 요게 해양지각이라고 보세요. 요게 해양지각입니다. 사실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 해양지각이. 그리고 요게 대륙지각이야. 요렇게 대륙지각이야. 누가 두껍냐? 대륙지각이 두껍지. 잘 보세요. 요것이 해양지각이고요. 요것이 대륙지각이에요. 눈으로 봐도 대륙지각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요게 누구냐? 이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오호면? 그렇죠. 아오면. 모호면이에요. 모로 비치치 불용선명. 그럼 밑에는 누굽니까? 이 아래는 멘틀이죠. 네. 그러면 자, 멘틀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평균 어디까지? 100km까지요. 이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 암석권. 그러니까 얘들은 지각과 멘틀 최 상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판을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해양판과 대륙판으로요. 이 판은 누가 결정할까요? 지각이 결정해요. 멘틀의 상단부에 해양지각이 있으면 무슨 판? 해양판. 대륙지각이 있으면 대륙판이 되고, 밀도를 보면 얘가 3.0, 2.7 누가 무거워요? 해양판이 무겁습니다. 아까 해저 확장설 들었죠? 해스와 디치가 어느 바다에서? 태평양 대서양 어디? 거기 중앙해령에서 지각 연류량과 고지구 자기장 이런 것들이 대칭으로 딱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 아닙니까? 지각 내부의 에너지가, 알았어? 해저 확장설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쟤를 보면, 자, 여기가 이게 지각이라고 보세요. 여기 지각입니다. 바닷속이니까 해양판이 되겠죠? 근데 얘가 멘틀이 뭐가 돼? 멘틀의 무슨 부? 상승부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 해령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분출하겠습니까? 마그마가 분출하겠죠, 이렇게. 이게 고온일까요, 저온일까요? 상승부니까. 뜨거운 애들이잖아. 고온의 마그마예요. 그럼 무슨 질 마그마? 현무암. 그렇지, 저렇게 나온다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해양판은 색깔이 해양 지각의 무슨 색깔일까요? 맞습니다. 밀도가 큰 검은색의 해양판이 만들어진다. 아셨어요? 그 판은 뭐라 부른다? 암석권이라 부르니까 해양판은 뭐 더하기 뭐다?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단부. 얘는 보세요. 얘는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단. 그래서 얘들이 판을 결정한다고. 얘들이 지각이. 알겠어? 그리고요, 이 밑에 또 멘틀이거든. 응?
요 밑에는 얘가 존재해요. 약 요게 300km. 요게 얼마? 100km. 그러니까 지표에서 약 400km까지 연약권이 있다고요. 그 밑에. 해양판, 판 바로 밑에, 암석권 바로 밑에 연약권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에너지원이냐? 얘를 올려보내는 방사선 동위원소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 근세기에 밝혀진 이론은 외핵 있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 무슨 면? 그렇죠. 구텐베르크면 그 근처에서 엄청난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산에 힘입어 불기둥처럼 에너지가 타고 올라오더라. 플룸 이론이에요. 그게.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와이고 옐로스톤이에요. 경계도 아닌데 화산이 폭발하는 곳이에요. 열점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어디로? 환태평양 조산대 링 오브 파이어. 뭐예요? 그래요. 거기로 쫙 분포된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멘틀의 대류는 사실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에너지원은 방사선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외핵 근처의 내부 에너지였던 거예요. 알았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와서 얘들을 움직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해양판과 대륙판은 모두 움직입니다. 자, 해양판 어디서 생깁니까? 해양판 어디서 생겨요? 바닷속에 누구 어디? 해령 거기서 생긴다고요. 대륙판은요? 뚜렷한 곳이 없어요. 대륙판은 뚜렷한 곳이 없다고. 경계면에서 발산형 경계라는 게 없다고. 하다못해 얘들아, 아까 동아프리카에 뭐 있었어? 발산형 경계 있었지? 그 무슨 마그마가 올라올까? 거기서 고온 저온. 거기도 고온이야. 해양판이 만들어진다니까. 대륙판 내에서. 그럼 자, 아프리카는 좀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거기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얘는 갈라진다. 홍해랑 똑같다고요. 홍해도 지금 점점 멀어지네. 옛날에 모세가 땅 쳐갖고 여름 그 길인데 사실 부약이니까. 그죠? 지금 얼마나 커졌겠냐마는. 그지? 여튼 계속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대륙판은 판의 경계라는 것이 없다고 생기는 것이. 그럼 뭐냐? 화산 같은 거 폭발하고 융기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판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대신 대륙판이 멈춰 있는 건 아니야. 대륙판도 움직이고 해양판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판이라고 하는 건 배라고 생각하면 돼. 배. 떠다녀. 둥둥둥. 알겠어? 판은 막 생성되고 움직여. 그 위에 해양판도 있고 대륙판도 있는 거야. 이때 누가 무거운 짐이야? 보트에 해양판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얘들아. 그냥 온리 해양판, 온리 대륙판 이러면 안 돼. 이해가 전혀 안 돼. 막 섞여 있어. 물론 어디는 해양판만 있고 어디는 대륙판만 있는 곳도 있어. 근데 대부분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하려고 머리가 아픈 거지. 어디는 이상하니까. 얘는 왜 밑으로 들어가? 얘는 왜 위에 올라서요? 막 이런 거. 여러분, 판은 거대한 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있으면, 자, 무거운 짐이 무슨 판? 해양판. 가벼운 짐은 대륙판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도 움직이거든. 왜? 밑에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배가 판이야. 걔들끼리도 움직이는데 대륙판은 뚜렷한 발산형 경계라는 데가 없는데 화산도 폭발하고 그럼 판이 좀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 해양판은 뚜렷한 판의 경계가 있어. 발산형 경계라고. 그럼 발산형 경계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 바닷속에 있는 거야. 걔를 뭐라 부른다고? 바닷속의 산맥. 그래, 명심하라고. 아까 해령 지진대 배웠잖아. 걔가 다 발산형 경계야, 얘들아. 무슨 판이 만들어진다고? 해양판. 그렇지. 이해 가니? 예.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거대한 바다를 사실 두 개만 보면 되거든. 태평양하고 대서양. 근데 내가 아까 그랬을 때 니네 가만히 봐봐. 대서양 주변에 판의 경계가 있더나? 없었어. 태평양판 주위에 경계가 있지. 이게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분명히 대서양도 해령이고 태평양도 해령인데 그러면 남아메리카판이나 북아메리카판하고 충돌해서 경계가 생겼는데 여기 왜 안 생겨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야 내가. 알았어? 예. 판의 경계에 대해서는 여기를 선생님들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 다 외우라고 그냥. 알았냐? 우리는 환태평양 조선대 그 판 병심에서 알아야 돼. 세계의 판이 거기 쭉 보이지? 전 세계 판. 여러분 가장 유명한 판이 누구냐? 태평양. 그렇지. 또 유라시아. 알겠냐? 예. 유라시아 판이 있어. 근데 사실 이 유라시아 판도 세분화해서 쪼개서 봐. 쪼개서. 그래서 사실 그게 아모르판이라는 판이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오츠크해라고 알지 니네들. 알죠. 거기도 오츠크판이 있어. 대륙판인데. 그게 세분화돼서 설명을 해. 판구조론 학자들은. 그리고 거기 코크스판이 있지. 예. 그 위쪽으로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있지. 근데 그 북아메리카판이랑 북자스인데 그 근처에 후안데 푸커판이라는 판이 있어 또. 조그만 판이야. 걔가 파고 들어가. 알겠어? 거기가 어디냐? 워싱턴이야. 미국 수도인데? 아니. 동부의 워싱턴 말고 그쪽. 그러니까 캐나다 국경 부근.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서비평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져. 그 출제할 때마다 맨날 보고 외워야 되거든? 근데 판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안 외워도 돼. 알았니? 다시 보자. 이제부터 우리는 판의 경계를 볼 건데 잘 봐. 판의 경계는 딱 세 개로만 구분해서 봐. 일단 밀도가 서로 다른 판이 만나면 반드시 하나가 섭입해. 그럼 다른 하나도 같이 말려가느냐? 노. 대륙판들은 절대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 알았냐?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대륙판이 있는데 해양판이 오지. 서로 움직여. 근데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얘가 붕 떠.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야. 얘가 치고 들어가니까 밀려 올라가. 심지어는 치고 올라가니까 얘가 눌릴 거 아니야. 산맥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야. 페루, 칠레 그쪽에 있는. 그러면 쌤 일본에도 산맥이 있어야 되는데 니네 안 배우지? 일본에 알프스 있어. 그 산맥의 지세가 알프스랑 똑같아가지고 알프스야.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나가연이 다 그거야. 응? 막 전 세계 생태계 종이 다 있고, 뭐 유일한 원숭이도 있잖아. 걔는 유일하게 이쪽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산맥이 있는데 안 배우는 거지 니네가. 왜? 유라시아판이니까 걔도. 충돌하면 얘들도 밀려갖고 수국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 불의 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산맥들이 많아 보면. 알겠어요? 그게 다 얘들 때문에. 심지어 필리핀은 그냥 섬 자체가 다 나라지. 한 3천여 개, 5천여 개 섬이잖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섬 되게 많잖아. 그치? 걔들이 다 해구야, 그쪽이. 그걸 여러분들이 배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합친 게 그 필리핀판이라는 판이거든. 그리고 니네들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된 거, 인도가 포함된 거, 어느 책에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대륙판이라고 딱 나와.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거기 봐봐. 밑에 페이지 139쪽에 오스트레일리아판 아주 왼쪽 좌하게 보이지, 오스트레일리아판. 근데 그 위쪽에 인도판이 있거든. 오른쪽까지 이어서 보면 끊겨 있어. 이게 최신에 이렇게 된 거야. 끊겨 있다고. 원래 옛날에 같은 판이라고 해서 호주가 포함된 오스트레일리아판은 해양판이야. 걔들. 이 인도가 포함된 판은 인도판.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들어가서 인도양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 밑에는 다 대륙판이야. 그 대륙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뭐가 만들어져?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걔들이 대륙판끼리 만나니까 누구도 밑으로 깔아앉지 않잖아. 치고 올라가는 거야, 둘이. 융기.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아메리카 쪽을 막 그 산 안드레아스 쪽을 설명하다 보니까 로키 산맥도 나오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판에 경계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야 그거는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주 그 강이 옛날에 강이었는데 융기돼가지고 전혀 경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괜히 그것까지 막 이러지는 마. 알았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왜 대서양 주위는 경계가 없어? 옛날에 있었어, 얘들아. 그 유명한 산맥이 있어. 에팔레치아. 들어봤어? 그 고생대 때 생긴. 알았어? 그리고 저 스칸디나비아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어. 그게 같은 판이야, 원래. 근데 대서양 중앙해령이 들어서면서 얘가 갈라진 거야. 갈라치기 당한 거라고. 이해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서양은 판의 이동수가 졸라 느려. 뭐 1년당 1cm? 근데 태평양판은 그거보다 6배 빨라. 6cm 정도. 그래서 가서 그냥 때려 박는 거야. 그냥 양쪽 끝에다가. 그러니까 부려버리지. 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경계면에서 얘가 뭐가 일어나고 무떤 현상이 있고 이런 걸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으라고.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 판 이동의 원동력부터 출발해서 전체 판의 경계까지 끝낼 거야. 자기가 예습하고 오고 싶다. 이거 뒷반 거 수업 들어. 뒷반에 들리라고 하니까. 알겠지?